네, 선생님은 물 한 모금 마시고 다시 한번 두 번째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축열 전의 본문입니다. 신사고 본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시죠. 각설, 빨간색 동그라미 별표하고 가십니다. 자, 기억하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 각설이라고도 하고요. 차설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이때라고 나와도 괜찮아요. 뭐냐면 요거 장면 전환 표지야. 그러니까 각설이나 차설이나 이때라는 표현이 나오면 뭐라고? 장면이 바뀌는 거라고. 장면이 바뀐다? 이게 무슨 말일까? 주로 뭐가 바뀌는 걸 말하냐면 공간적 배경이 바뀌는 걸 말해요. 공간적 배경이 달라져서 예를 들어 뭐 집에서 있었던 일을 막 기록을 하다가 각설 이러고 나면 장면이 휙 바뀌어가지고 갑자기 학교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표지다라는 걸 기억해 놓고 가십니다. 각설, 차설, 이때. 아셨죠? 각설. 이때 정한담, 최일기가 정한담이 적대자 반동인물이었잖아. 최일기 같은 편. 자, 여러분 고전소설에서는 뭐 하실 수 있어야 되냐면 편가르기 하실 수 있어야 돼. 누군 누구 편이고 누가 싸우고 있고 이런 걸 잘 잡고 가는 게 고전소설에서는 제일 중요하거든요. 정한담이랑 최일기는 같이 묶어서 생각하십니다. 같은 편. 유주부 누구였어? 앞에 봤잖아. 정원주부 유심이라고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얘 누군지 알아야 돼. 누가 누군지를 알고 가는 것도 고전소설은 도피할 때 굉장히 중요해요. 유주부 누구였다? 아버지 유심이었다. 유충렬의 아버지였죠. 충신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정한담 최일기가 유지부를 참소했어. 그래서 적소로 보낸 후에 마음이 교만하여 별당으로 들어가 옥관도사를 보고 천자를 도모할 묘책을 물었어. 여기까지 봅시다. 자, 그러면 참소라는 단어 나왔어. 참소 많이 나오는 단어야. 좀 알고 가시면 좋겠어요. 참소는 뭐냐면요. 이게 음모를 꾸며가지고 헐뜯어가지고 윗사람에게 고회 바친다라고 선생님 적어놨죠. 그러니까 모함해가지고 자기 적대적인 인물을 제거할 때 우리가 참소하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모함하는 거야 말하자면. 그러니까 누구를 모함했다고? 유심을 모함했다고. 누가? 정한담 최일기가. 그래서 유심을 제거해버리는 거죠. 적소로 보냈다. 이 적이 여러분 아까 적강할 때 적이었어. 무슨 적이라 그랬어요? 귀양가다라는 적자라고 그랬었죠. 귀양지로 보냈다 그런 얘기인 거죠. 귀양지로 보낸 후에 마음이 교만해졌어. 유심 엄청난 뭐 당대 가장 뭐 훌륭하고 뛰어난 그런 신하였는데 자기네들이 제거했단 말이야. 이거 봐. 내가 생각해 한 대로 그대로 되네? 쉽네? 어렵지 않네? 이런 생각을 한 거지. 그래서 그 결과 뭘 하려고 이 사람들이 그러냐면 천자를 내쫓고 스스로 천자가 될 계획을, 스스로 황제가 될 계획을 마음이 교만한 이들이 세우기 시작을 합니다.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했다고 여러분? 누구한테? 옥관도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어. 그러면 옥관도사는 또 누구 편이구나? 정한담과 최일규 편이구나. 조력자구나. 도사니까 도술 부리는 애겠구나. 뭐 이런 거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누구 편인지 잡으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딱 이제 세워야 돼. 정한담, 최일기, 그리고 옥관도사 한편 이렇게 두고요. 자, 누가 누구랑 싸우고 있어? 여기 유심, 유충렬의 아버지인데 귀양지로 갔어. 제거됐어. 그 다음에 유충렬.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앞부분 줄거리에서 누구 봤어? 유충렬을 구해준 조력자 강희주 있었죠. 또 같은 편들이 되는 거겠지. 그리고 이따가 보면서 또 사람 이름이 나오면 누구 편이지? 이렇게 편가르기를 한번 해보라. 그 얘기입니다. 고전소설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자, 아무튼 옥관도사한테 천자를 도모할 묘책이라는 거 그러니까 뭐겠어? 천자를 어떻게 하면 제거할 수 있을지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이 도사가 문 밖으로 나와서 천기를 살펴요. 하늘의 기운을 살펴보는 거야. 하늘의 기운을 읽어보는 거야. 그래서 하늘에서 알려주는 거지. 하늘의 그 별을 보면서 천자를 과연 제거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따져보는 겁니다. 그리고 들어와서 하는 말이 요사이 내가 밤마다 살펴보는데 두려운 일이 황성에 황제의 성에 수도지 수도에 있습니다. 한담이 물어 왈 여러분 우리 이런 거 뭐라 그러냐면 문어체라고 그래요. 문어체의 표지야 표지.
사인이야. 이게 나오면 이 글은 문어체란 뜻이야. 문어체, 여기 문은 글월 문자예요. 글월 문자. 그래서 문어체다 그러면 우리나라 고전소설에서 글에서만 나타나는 사용된 말투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글에서는, 소설에서는 어떻게 했다는 거야? 누가 어떤 말을 하고 싶을 때 한담이 왈, 선생님이 왈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지. 그럼 여러분, 글에서만 나타났던 말투니까 이건 일상에선 썼다 안 썼다? 일상에서 그렇게 쓰진 않았던 거지. 일상에서 얘기하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어. 내가 엄마 말을 전하고 싶어. 얘들아 우리 어머니 왈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오로지 어디에서만? 글에서만 나타나는 말투였다. 그걸 뭐라 그런다 여러분? 개념어로 문어체라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이 문어체의 표지가 뭐다? 왈, 가로대, 뭐뭐 더라, 뭐 이런 것들이 됩니다. 이따가 또 확인하세요. 자, 한담이 물어서 가로대, 물어봤어. 두려운 일? 무슨 일이 있습니까? 하늘에서 무슨 이상한 징조가 보였나요? 옥관도사가 또 왈, 문어체 계속 나오고 있어. 천상의 삼태성, 여러분 삼태성이 자미성을 지키는 별이래요. 왜 자미성? 자미성이 바로 유충렬의 천상계의 자아야. 유충렬은 사실은 천상계의 자미성이었던 거야. 그리고 삼태성은 그 자미성을 지키는 별인 거지. 그러니까 유충렬이 지금 자미성이었던 별이었던 그 존재가 지상으로 뚝 떨어져서 뭐로 태어나? 유충렬로 다시 태어나 있잖아. 이 삼태성은 그 자미성을 지키는 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유충렬 집을 이렇게 비추고 있는 중인 거지. 이해되셨죠? 황성에 비쳤는데 그중 유심의 집에 자꾸 비추고 있다. 그 삼태성이. 그러니 자, 그 집에 유심, 가부장인 유심은 비록 영경에 갔으나 영경이 어디겠어요 여러분? 유배지겠지. 유배지에 당신이 보냈잖아. 그랬는데도 이상하게 유심의 집을 자꾸 삼태성이 비춘다. 그러니 신기한 영웅이 황성 내에 살고 있어서 그대 도모할 일이 어려울 듯 하노라. 그대 도모할 일이 뭐야? 천자를 도모하려는 거지. 천자를 도모하려는 계획이 실패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왜? 두려운 일이 있어서. 두려운 일이 뭔데? 천자를 보호해 줄 만한 엄청난 영웅이 황성에 있습니다. 이 일 때문에, 이것 때문에 당신들이 계획하고 있는 일이 실패로 돌아갈 것만 같습니다. 옥관도사가 하늘의 기운을 읽고 얘기해 준 거예요. 한담이, 정한담이죠. 이 말을 듣고 외당에 나와, 바깥쪽에 있는 집에 나와서 도사하던 말을 최일기에게 한 거지. 그랬더니 일기가 대꾸해서 가로되 도사의 신기함은 천신에게 지난하니, 자, 에게 지난하니 요거요. 뭐뭐보다 뛰어나다 이런 뜻이야. 별표하고 기억하고 가십니다. 그러니까 도사의 신기함은 그 신통방통한 도수를 사용하는 그 능력은 하늘의 신보다도 더 뛰어나다. 엄청나게 인정하고 있는 표현이지. 그치? 신기한 영웅이 황성 내에 있다 하니 진실로 마음이 황공하여이다. 진실로 마음이 두렵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어. 한담이 왈, 내가 생각하니 유심히 연만하되 나이가 아주 많되 자식이 없었던 때문에 수년 전에 형산에 산제를 지냈어. 산에서 제사를 지내고 자식을 얻었다고 했어. 근데 도사의 말씀이 황성에 있다 하고 유심집에 있다고 하니까 아마 그 신기한 영웅, 아까 있었던 요 신기한 영웅이 아마도 유심의 아들인가 싶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정한담의 추정이 뭐였는지 아시겠죠? 유심히 나이 들어 나온 아들 충렬이 아마 그 영웅인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한 거야. 일기가 가로되 적실히, 확실하게 이런 뜻이야. 확실하게 그렇다면 유심의 집을 함몰하여 모조리 몰살시켜 후환이 뒤에 환란이 없게 함이 옳을까 하노라. 뭐야, 아이가 아직 어리고 아비를 유배 보냈으니 그 아이 지금 죽이자. 그래야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지. 한담이 옳다. 그래. 함몰하자. 그래. 유심의 집을 함몰하여 후환이 없게 하는 거 네 말이 맞아. 이런 얘기를 한 거지. 그래서 그날 삼경 가장 깊은 밤입니다. 옛날에.
지금은 아니야. 밤 11시부터 1시 사이에 우리 다 깨있잖아, 대부분. 그런데 옛날에는, 이게 농경문화권에서는 뭐 해가 지면 잘 준비했으니까 아주 깊은 밤인 거죠. 그때 가만히 나조 10여 명을 차출해서 유심의 집을 둘러싸고, 화약 염초를 갖추어 사방에 묻어놓고 화약의 심지에 불을 붙여. 와, 다이너마이트 같은 거 막 터트려버리는 거죠. 그렇게 이제 불을 내자 하고 약속을 정했습니다. 자, 중심 사건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밤중에 아이 집에 불을 질러서 훗날 영웅이 될 아이를 죽이려 하고 있는 장면인 거죠. 자, 뭐야? 1차 실현이 계속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영웅 일대기 구조상 뭐에 해당이 된다? 1차 실현 위기 부분이다 라는 거 확인하셨습니다. 그때 장부인 누구야? 유충렬 엄마. 유주부를 이별했어요. 유주부는 누구였어요? 여러분 다시 유심이 누구야? 유충렬 아빠. 왜 이별했어? 남편이 귀향지로 갔잖아. 유배 갔잖아. 이별하고 이제 엄마가 혼자 남은 거지. 충렬을 데리고 한숨으로 세월을 보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너무 피곤한 거야. 그래가지고 잠자리에서 꼬박꼬박 졸았어요. 그랬더니 그때 갑자기 어떤 한 노인이 나타나요. 그래서 홍선 일병 무슨 뜻이야? 붉은 부채 한 자루라는 뜻이야. 붉은 부채 한 자루를 탁 주는 거야. 그러면서 역시 문어체 표지 나왔네. 이날 밤 상경에 오늘 밤 삼경에 깊은 밤에 대변 중대하고 큰 난리가 일어날 거래. 그러니 이 부채를 가지고 있다가 화강 불빛이 팍 올라오면 그럼 부채를 막 흔들어라. 부채를 막 흔들어. 그러면 불이 쫙 달아나는 거지. 불을 피할 수 있게 하는 신기한 부채인 거야. 이거를 가지고 막 흔들면서 담장 밑에 몰래 숨어 있다가 충렬을 데리고 인적이 그친 후에 사람들이 모두 이제 갈 거야. 니네가 다 죽었다고 생각하고 가겠지. 그리고 나면 남쪽 하늘을 향해 가없이 끝없이 도망하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옥황께서 주신 아들 누구? 유충렬. 하늘의 아들이다. 그 얘기인 거지. 하늘이 준 아들 화강 중에 고혼 외로운 넋이 되리라. 네 아들이 죽을 수도 있어. 너도 죽고. 그러니까 내가 준 부채 가지고 있다가 불길이 쫙 일어나면 부채를 흔들면서 피해 몰래 숨어 있다가 여기 이 난리를 일으켰던 그 사람들 다 사라지고 나면 어디를 향해 끝없이 가라? 남쪽 하늘을 향해서 끝없이 도망가라. 이렇게 방책을 다 일러준 거야. 이 노인이 조력자죠. 어디에 나타나? 꿈에 나타나서 그렇게 해준 거야. 그리고 사라졌어. 놀라서 깨어보니 남가일몽이다. 남가일몽은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어때? 일반적으로는 무슨 뜻이야? 인생무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한바탕의 꿈이었다. 이런 의미로 이해가 되는 거죠. 놀라서 딱 깨보니까 자기가 꿈을 꾼 거였던 거지. 충렬은 잠이 들어 있고요. 그런데 신기. 붉은 부채 한 자루가 금침 위에 금으로 된 이불, 금색의 이불 위에 있는 거야. 그 베개 위에 있는 거야. 그래서 부채가 있으니까 여러분 꿈을 믿게 만들어주는 증거물이지. 여기서는 꿈이 사실인가를 알려주는 거지. 꿈과 현실을 잇는 매개체가 되기도 하는 거죠. 자, 사건 전개상의 특징. 여러분, 내가 꿈을 꿀 때 어떤 물건을 내가 가졌는데 그게 꿈에서 깼는데도 있어. 얼마나 이게 신비한 일이야. 현실에서 가능해? 현실에서 가능하면 난 공포스러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정기적인 부분이 되는 거예요. 정기성 별표하시고요. 무슨 뜻이다 그랬어? 기한 일이 일어나는 특징이라 그랬어. 뭔가 초현실적인, 비현실적인 사건이 일어난 거지. 자, 어쨌거나 그렇게 부채를 탁 들고 충렬을 깨웠지. 어린 충렬을 깨워서 앉혀놓고 경경불매. 여러분, 경경이라는 건 이렇게 이리 뒤척 저리 뒤척이란 뜻이야. 잠을 이루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깊은 밤이 드디어 되는 겁니다. 갑자기 일진광풍, 한바탕에 사나운 바람이 일어나면서 갑자기 불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웅장한 고루거각, 높고 크게 지은 집. 누구 집이야? 유심 집이야.
유심의 집이 홍로점설, 여러분 의미 나와 있죠. 빨갛게 달아오른 화로 위에 한 송이의 눈을 뿌리면 순식간에 녹아 없어지는 것처럼 여기서는 쉽게 없어져 버린다는 뜻이야. 뭐가? 고루 거각들이, 엄청나게 높고 큰 집들이 그냥 불이 슉 일어나니까 다 사그라들어 버리는 거죠. 다 무너져 버리는 거죠. 전후에 쌓여있던 세간, 이 집이 이 명나라 가장 명망 있는 세도가였단 말이지. 재벌 집안인 거지. 말하자면 뭐 국무총리 비슷한 그런 집안인 거야. 근데 그 집이 얼마나 그러니까 이 살림살이들이 많았겠어요. 귀한 물건들도 많고. 그런데 추풍의 낙엽이 됐대. 세간들이. 네, 은유죠. 가을바람에 떨어진 이파리처럼 쫙 날아가 버렸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유심의 집이 타들어갑니다. 부인이, 자 누구? 유충렬? 엄마. 장황. 막 너무 당황했어. 당황 중에 자 생각했지. 어떻게 해야 되지? 충렬의 손을 잡고 홍선을 흔들었어. 붉은 부채 꿈에서 받은 거야. 그거 흔들면서 담장 밑에 은신하니. 자 여러분 뭐야, 꿈에서 그 노인이 하라는 대로 하고 있는 중이지. 자 담장 밑에서 이렇게 몸을 숨기고 있었어. 그랬더니 불길이 막 하늘로 치솟아 오르고 회신만지하니 타고 남은 재가 땅에 가득했어요. 막 다 건물들이 다 타버린 거지. 그리고 구상같이 쌓였던 기물들이 이렇게 언덕이나 산처럼 이렇게 쌓여있던 그 많은 재물들이 화강에 소멸해버렸어. 모두 타버린 거예요. 어찌하니 망극하랴. 어찌하니 망극하랴? 누구 목소리야 여러분? 아 이게 정말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 정말 내가 이 마음을 끝이, 이 마음을 뭐라고 표현할 방법이 없어. 이런 표현인 거잖아. 어찌하니 망극하랴. 표현할 방법이 있겠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건 누구예요? 이 사건을 전달하고 있는 서술자의 목소리인 거죠. 어찌하니 이걸 도대체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서술자가 말해준 거야.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 그래? 서술자 개입,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전소설에서는 이것처럼 3인칭 전지작가 시점일 때 여러분 보세요. 자 여기가 작품 세계야. 여기가 작품 세계면 3인칭 서술자는 어디에 있어야 돼? 작품 세계 밖에서 신과 같은 위치에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 고전소설의 서술자들은 좀 흥분을 잘해. 그래서 막 큰 일이 일어나면 막 감정이 막 흥분해가지고 자기가 여기로 툭 들어와. 그래서 막 자기 생각을 얘기하고 자기 감정 막 얘기하는 거야. 지금처럼 어떻게 이걸 표현할 수 있겠어. 와 재산들이 다 날아갔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 서술자가 작품 세계 속에 개입해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말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게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별표하고 가십니다. 자, 이렇게 재산들이 다 탔어. 그리고 사경이 지났어. 인적이 고요해졌네요. 그리고 중문 밖에 두 명만 보초를 서고 있는 거야. 그래서 문으로는 못 가고 담장 밑으로 이렇게 몰래 다녔어. 그랬더니 아주 밝은 빛 속으로 두루 살펴보니 중중한 겹겹으로 겹쳐있는 담장 안에 나갈 길이 없었어. 도대체 어디로 도망가야 돼? 도망갈 수가 없는 거야. 막 이 재산을 지키려고 겹겹이 담장을 만들어 놨거든. 도망갈 데가 없네? 그랬는데 어디 보니까 물가를 보니까 수채구멍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빗물 같은 게 이렇게 흘러나가게, 지저분한 물들이 흘러나가게 하는 그런 수채구멍이 있었던 거지. 보이니까 충렬이 옷을 잡고 그 구멍에 머리를 넣어서, 구멍이 좀 크게 있었나 봐. 그래서 머리를 넣고 복지, 땅에 엎드려서 이렇게 기어가지고 나온 거죠. 겹겹이 쌓인 담장에 수채로 다 지나가서 중문 밖으로 나왔어. 그랬더니 충렬이며 그 충렬의 엄마인 부인의 몸이 모진 돌에 막 긁히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백옥 같은 몸에 같은 지교스였네. 흰 옷과 같은 그 몸이었는데 플러스죠. 근데 어떻게 됐어? 피가 막 범벅이 된 거야. 마이너스. 월색같이 달빛처럼 고왔던 얼굴 플러스 어떻게 됐어? 진흙빛으로 흑빛이 돼버린 거죠.
그렇게 됐어요. 자, 표현 방법 뭐 쓰인 겁니까? 외양을 묘사해줬죠. 그리고 이 외양을, 이 얼굴, 외모를, 몸을 묘사해줬단 말이야. 그림 그리듯이 그려줬단 말이야. 문장으로. 그랬는데 그 외양 묘사가 부각하고 있는 거 뭐였어? 비참한 처지를. 수채구멍으로 막 도망가다 보니까 막 온몸에 피투성이에 막 진흙투성이가 된 거. 그거를 부각하고 있는 거죠. 어떤 표현법? 직유 쓰인 거 확인하셨고요. 대조 어디 있어요? 플러스와 마이너스. 배곡 같은 몸이 유혈. 월색같이 고운 얼굴이 진흙빛. 이렇게 대조되어 있고요. 대구도 쓰였습니다. 어디? 여기 배곡 같은 몸에 유혈 같은 고운 얼굴. 유혈이 낭자하고 진흙빛이 되었다. 문장 구조가 유사한 형태. 확인되시죠? 네, 대구법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 불쌍하고 가련함은 천지도 슬퍼하고 강산도 슬퍼했어. 이렇게 누가 얘기한 거? 이것도 서술자 개입이죠. 참 불쌍해서 천지가 다 슬퍼했어. 이런 얘기를 해준 겁니다. 됐죠? 자, 이렇게 아이를 무사히 데리고 나왔어. 그 위험한 곳에서 충녀를 안고, 어린아이죠? 사이길로 나오며 남촌을 바라보고 끝없이 도망갔어. 부인이 왜 남촌을 향해 도망가요? 꿈에서 노인이 그렇게 하라고 일러줬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거지. 한 곳에 딱 가보니까 옆에 큰 산이 있는데 높기는 만장이 나고, 우와, 과장이다. 봉우리에 오색 구름이 구름이 쫙 내려왔는데 되게 신비로워 보이는 거지. 이 산이 어디냐? 천재, 하늘의 제사를 지냈던 남학형산이었어. 앞부분 줄거리에 있었죠? 남학형산에서 뭐 했었어? 아이를 제발 갖게 해달라고 유심이랑 장부인이 막 제사를 지내면서 빌었던 곳이란 말이야. 거기에 딱 도착을 한 거야. 자, 서사적기는 뒤를 보면 과거회상의 매개체로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 남학형산이 딱 있으니까 이때 우리 남편이랑 충렬이를 낳게 해달라고 얼마나 빌었었는데 이 과거를 회상하게 되는 거죠. 그 남학형산이라 전일 보던 얼굴이 부인을 보고 반기는 듯 뚜렷한 천재당이 완연히 보이거늘 전날 보던 얼굴이 부인을 보고 반기는 듯 했다. 전날 보던 얼굴이 뭐야? 천재당을 말하는 거지. 하늘에 제사 지내는 집이야. 그 집이 부인을 보고 반가워하는 것처럼 뚜렷하게 보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여긴 뭐 쓰였어? 의인법도 쓰였구나. 됐죠? 부인이 비회, 슬픈 마음을 금하지 못하고 충녀를 붙들고 방성통곡 막 큰 소리로 곡을 하는 거, 흥 이렇게 우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 충녀라, 너 이 산을 아니? 7년 전에, 얘 7살이야 지금, 그지? 너 7년 전에 이 산에 와서 산신령에게 제사 드리고 너를 낳았는데 이 지경이 되었으니 너의 부친은 어디 가고 이런 변을 모르는고. 이 산에 보니 너의 부친을 본 듯하구나. 통곡하고 싶은 마음을 어찌 다 측량하겠는가. 막, 내 남편 생각나. 야, 너 7년 전에 내가 네 남편이랑 같이 여기 있었는데 지금 내 남편은 귀양 가버리고 내가 너랑 같이 도망가고 있구나. 이러면서 부인이 막 애절하게 울었던 거죠. 됐죠? 충렬이 그 말을 듣고 부인의 손을 잡고 울며 왈 뭐라고 여러분? 문어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산에 제사를 지내고 나를 낳았단 말입니까? 확실히 그렇다면 산신은 이러한 이유를 이렇게 된 이유를 알 텐데 산신이 참 정이 없군요. 이렇게 엄마한테 말하는 거야. 뭐야? 가혹한 시련을 왜 신이 겪게 하시는지. 아니 신이 나를 낳게 했다면 나한테 행복한 일을 줄 것이지 왜 이렇게 안 좋은 일을 만들어 주시는지 정말 신이 원망스러워요. 엄마 이렇게 얘기한 거지. 이해되셨죠? 부인이 이 말을 듣고 목이 베어 말을 못하고 막 울고 있으니까 충렬이가 어머니 괜찮아요. 울지 마세요. 이렇게 위로했어. 몇 살짜리가? 7살짜리가. 7살짜리면 여러분 지금 초등학교 가기 전 나이잖아. 근데 이 아들이 엄마를 위로하는 거지. 자, 어때?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의젓한 아이구나. 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엄마를 위로하고 있구나. 야, 대단한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영웅의 모습이 보인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진정을 하고 충렬을 앞세우고 변양수를 건너 회숫가까지 갔어요. 자,
공간 이동인 거죠. 남악 형산을 보고 있었잖아. 근데 변양수를 거쳐서 회수과까지 간 겁니다. 그랬더니 날은 이미 서산에 걸려 있고 해가 지고 있는 거죠. 원촌이 멀리 떨어져 있는 마을에서 저녁 내가 났어. 저녁에 연기가 났단 얘기야. 저녁을 짓는 연기가 나고 청강에 놀던 물새는 양유 속에 날아들고 버드나무 속에 이렇게 깃들고 푸른 하늘에 뜬 까마귀는 구름 사이에서 울어든다. 자,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배경 묘사 나왔습니다. 저녁에 이 사람들은 쫄쫄 굶고 있었겠지. 예, 그런데 이 저녁에 막 마을에서는 저녁을 짓는 연기가 일어나고 모든 사물들이, 모든 자연물들이 잘 곳을 찾아 들어가는 그런 배경이 묘사가 되어 있는 거지. 됐죠? 이 사람들은 갈 데를 모르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런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해상을 바라봤어 이제. 자, 물 위를, 강 위를 바라보니까 원포에 가는 돛대에 저문한 게 끼어 있고 강촌에 어적, 피리소리, 새우, 어머 가랑비마저 내리고 있었네. 새우 중에 흩날렸다. 아, 네, 여기 있는 부분을 보면요, 비가 조록조록 내리고 있는 거야. 그리고 구슬픈 피리소리가 들려오고 있는 중인 거죠. 그래서 인물의 비극적인 처지와 조응하는, 무슨 뜻? 대응하는 상징적인 배경 묘사가 사용된 것을 여러분 확인하고 가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서글픔을 더 부각하게 되는, 비가 조록 내리는 그런 강가에 피리소리가 들리는 그곳을 가고 있는 중인 거죠. 자, 요 배경 묘사 확인하시고요. 슬픈 마음을 진정하고 충렬의 손을 잡고 부인이 물가를 배회하고 있었는데 건너갈 바가 전혀 없었어. 지금 시체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지. 이 시체가 없으면 어떡할 거야? 정한담 일파가 분명히 뒤쫓아올 거란 말이지. 노인이 빨리 도망가라 그랬어. 그런데 강이네. 강을 건너갈 수가 없네.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을 맞이하지 아니하더라. 왜 탄식한 거야, 여러분? 도망갈 방법이 더 이상 없기 때문에 탄식을 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 굉장히 어떤 상황? 막 뒤에서는 쫓아와, 적대자들이 자기 죽이려고. 위태로운 상황인 거지. 우리 위태로운 상황 관련 한자성어 있습니다. 진퇴양난.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어려움이 있어. 위태로운 상황이죠. 사면초가 사방에서 초나라의 노래, 적들의 노랫소리가 들려왔어.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 백적간들은요, 여러분, 이렇게 높은 장대 위에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야. 흔들흔들 했겠지. 노란 지위, 계란을 이렇게 쌓아놨어. 흔들흔들, 언제 깨질지 모르죠? 위태로운 상황을 의미하는 중요한 한자 성어들입니다. 자, 요것도 별표하고 보고 가십니다. 자, 이렇게 위태로운 상황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중략줄거리 나왔습니다. 앞부분 줄거리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중간 부분에 나오는 줄거리는 이후의 사건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정보를 던집니다. 그래서 시험에 중략줄거리, 앞부분 줄거리 나오면 땡큐 하면서 중요한 정보들을 여기서 다 잡아가야 돼요. 같이 보세요. 정한담의 사주를 받은 도적들이 팍 쫓아갔단 말이야. 부인이 끌려갔어. 엄마가 끌려가고 충렬은 물에 던져졌어. 죽이려고 했겠지. 그런데 뱃사람들이 도와줬어. 그리고 떠돌다가 강희주의 은혜를 입었어. 둘 다 뭐라고 그랬어? 조력자가 될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위가 됐어. 자, 이제 여기서 뭐야? 능력을 키우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조력자의 구원을 받고. 그러나 강희주마저 정한담에 의해 기양을 갖고, 자, 요것도 다시 위기가 되는 거죠. 충렬은 광덕산 도승자, 다시 조력자 만나서 도수를 배워. 자, 어떻게 돼? 능력을 더 크게 키우게 되는 거야. 그러고 있었는데 정한담이 남적, 북적 오랑캐들이야. 오랑캐들과 결탁해 반란을 일으켜. 와, 매국노들. 매국노. 천자 항복하려고 합니다. 와, 이거 뭐다? 민족의 위기가 시작이 됐구나. 그쵸? 그거를 확인하고 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자, 선생님이 밑에 질문들 쭉 달아놨으니까 웬만하면 다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 중략법은 줄거리를 가지고 영웅 일대기 구조에 맞춰서 선생님 질문에 맞춰서 쪼로로록 답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문제 중에서는 선생님이 보고 싶은 게 요 정도만 좀 확인하고 갑시다. 11번. 조선 후기 사회상 간신들의 폐해가 굉장히 극심했다. 뭐 정한담 이런 인물들이 조선 후기에 되게 많았다는 거지. 예, 그런 것들 병자호란 당시에 뭐 청이랑 화해하자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한 민중들의 어떤 분노 이런 게 좀 반영되어 있지 않을까 이 소설에. 그런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네, 그 다음 보십니다. 다시 장면 전환 표지가 나왔어요. 장면 전환 표지 뭐다? 각설이다. 선생님 학습지에서는 이 부분을 빈칸으로 줄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장면 전환 표지라고 선생님 써놨으니까 뭘 넣으면 돼? 각설이라고 넣으시면 됩니다. 됐죠? 이때 유충렬이 금산성하에서 만기하다가, 자, 능력이 굉장히 도수를 배운 거지. 그래서 이 금산성이라는 그 아래에서 만기에서 기운을 이렇게 살펴봤단 말이지. 도수를 부릴 줄 아니까 뭔가 기운을 읽어내는 거지. 그러고 있었는데 형세가 급함을 보고, 얘들아, 중략 부분 줄거리랑 연결해야 돼. 중략 부분 줄거리랑 연결하면 중략 부분의 마지막 문장이 뭐였어? 천자가 정한담에게 항복하려고 하는 그 장면이었단 말이지. 그 장면이랑 연결된 거야. 그냥 누구의 형세가 급함을 본 거야? 천자가 항복하려는 그 장면을 봤다 그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일광주 용림갑의 장성검을 높이 들고 천사말을 체질해서 막 엄청난 막 하늘의 보화 막 이런 갑옷 막 칼 이런 거 천사말은 막 이 천리마지 천리마 이런 말을 타고 바삐 중군소 중심 부대의 지휘소, 그러니까 대장이 머무는 지휘소인 거죠. 거기로 갑니다. 그리고 조정만을 봤어. 그럼 조정만이 누군 거야? 대장인 거지. 대장을 보고 성명을 올려 싸우기를 저는 유충렬이라고 합니다. 제가 천자의 위기를 구할 수 있도록 싸움에 나가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했다 그 얘기지. 그랬더니 중군이 밭에 나온 손을 잡고 울며 왈 그랬단 말이지. 그럼 중군은 여러분 군대의 지휘관을 말해. 그럼 누구겠어? 앞에 있는 조정만을 가리키게 되는 거죠. 그 전쟁을 치르고 있었던 지휘관인 중군은 누구다? 조정만이다. 조정만한테 유충렬이 뭐 했다? 전쟁을 제가 치르게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했단 말이지. 그랬더니 중군이 울며 상황이 안 좋은 거야. 울며 왈 그대 누구? 유충렬? 누가 누군지 반드시 잡으면서 가십니다. 그대의 충성은 정말 좋지만 끝이 없지만 지금 황상이 황복하려 하시는 황상 누구? 천자. 또한 적진의 형세가 저러하니 적들이 막 이기고 있어 우리를. 그대 청춘이 전장의 백골이 될 것이니 너 저기 너무 센 거지. 너 나가면 죽어 바로. 그 얘기를 한 거야. 관련한 자성어 당랑 거철 뭐야 사마귀가 수레에게 막 대두는 거지. 야 덤벼봐 이러는 거지. 수레가 촥 지나가면 어떻게 돼? 사마귀 납작 이렇게 죽겠지. 그게 당랑 거철이야. 속담으로 하자면 하룻강아지 법무서운 줄 모른다. 지금 적이 엄청난데 너 아직 젊은 애가 너 나갔다 바로 죽어. 이런 얘기를 한 거지. 원통하고 망극하다. 내포된 정서 뭐예요? 이미 전세를 되돌릴 수 없다.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이야. 절망감과 좌절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충렬이 불승분기하여 뭐야 분한 생각이나 기운을 억눌려 참지를 못하고 너무 분노한 것, 너무 화가 난 거지. 그래서 제문 밖에 나서면서 병력같이 막 그 우레소리 같은 소리를 내면서 적장을 불러서 이봐 역적 정한담아 남경 동문내에 사는 유충렬을 아느냐 모르느냐 밥비나 목을 들이라 이렇게 말했어. 자, 어떤 심리가 묻어납니까? 자신의 가문을 몰살했죠. 그리고 나라를 위기에 빠뜨린 정한담에 대한 분노를 막 병력같이 소리를 지르면서 드러냈습니다. 굉장히 당당하고 용맹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 소리에 양진이 뭐야? 이렇게 명나라 진이 있었을 거고 군대가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정한담의 군대가 있었던 거죠. 이게 두 진이죠. 이 양진 두 진 모두 가 뒤흔들리면서 천지강산이 진동을 했대. 무엇에? 유충렬의 고함소리에 막 쩌렁쩌렁 울렸다는 거죠. 표현법 뭐야? 과정법이죠.
뭘 부각해? 유충렬이 용맹함을 부각하게 되는 거죠. 문걸이 대경하여 깜짝 놀라서 돌아보니 일광투구에 안채 쏘이고 용림갑은 혼신을 값추고 천사만은 비룡이 되어 옥무 중에 싸워 공중에 소리만 나고 제 눈에는 보이지도 않았어. 아니 그러니까 소리만 들리고 그래서 뭐야 이게 이러고 있는데 뭐 안 보이는 거야. 뭐야 이게 고전소설 사건 전개상의 특징 뭐 비현실적인 일이 일어나는 거지. 장수가 이렇게 막 달려오는데 하나도 안 보이는 거야. 갑자기. 그런 일이 일어났어. 그럼 문걸은 여러분 어느 쪽 장수겠어? 정한담 군대의 장수인 거지. 그러니까 적대자 편이야.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부정적인 인물 유형인 거야. 문걸이 어떻게 했어? 창검만 높이 들고 주저주저 이게 뭐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아무것도 안 보여 뭐 이러고 있었던 거죠. 그러는 차에 병력 같은 소리가 끝나자마자 장성검이 뻗득 하면서 정문걸의 머리가 공중에 휙 나는 거야. 그랬더니 이걸 누가 들었어? 유충렬이 들어. 머리를 탁 잡은 거지. 머리가 탁 목이 날랐는데 머리가 슉 나니까 자기가 손으로 탁 그걸 잡았다는 거지. 그리고 중군으로 달려들었어. 어디로 갔다는 거야? 어디로? 조종만에게로 갔다는 거야. 자기 부대로 다시 돌아간 거야. 적을 순식간에 여기 확 가가지고 누구 죽였어? 정문걸 목을 탁 베서 그 목을 들고 다시 자기 진으로 들어간 거죠. 그랬더니 조정만이 누구였어? 중군이었죠? 명나라 중군이었죠? 지휘관? 엎어지며 문 밖에 급히 나와 손을 잡고 들어가더라. 뭐 깜짝 놀란 거죠. 왜? 아니 어디서 젊은 애가 나타나가지고 야 너 나가면 죽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가자마자 그 적국의 대장 이 목을 탁 베서 가지고 온 거야. 그랬더니 여러분 지휘관 조정만의 심리변화 읽혀지시죠? 절망감에서 이길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든 거지. 그래갖고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막 엎어지면서 나와가지고 유충렬을 이렇게 맞이해 간 거죠. 이때 무슨 표지라 그랬어요? 정면전환 표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군대 안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고 천자는 어떻게 하고 있었냐? 옥새를 목에 걸고 항서를 항복하는 문서를 손에 들고 집문 밖으로 나오고 있었어. 자, 이 모습 마치 뭐를 연상시킨다? 병자호란 당시 인조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장면 묘사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뜻밖의 호통 소리가 나면서 이런 대장 유충렬을 말하죠. 한 대장. 한 명의 대장이 유충렬이 문걸의 머리 누구였어 여기 문걸의 머리를 딱 베들고 중군으로 들어가는 걸 저쪽에서 본 거야. 천자가 있는 천막이 따로 있었겠지. 그래서 대경대희 한편으로는 크게 놀라고 대희 크게 기뻐하며 중군 조정만이지 급히 불러왈 적장을 베던 장수의 성명이 누구냐 밥배 입시하라. 임금을 뵈도록 해라. 빨리 데리고 와라.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충렬이 말에서 내려 천자 앞에 복지 땅에 엎드리니 천자가 깊이 물어왈 그대는 누군데 죽을 사람을 살리는가. 죽을 사람 뭐야 자기였지. 자기 나를 어떻게 살려주셨습니까? 충렬이 저의 부친 누구? 유심을 말하죠. 유심과 강희주는 누구였어? 장인이고 조력자였지. 자기를 구해준 사람. 그 죽음을 여러분 뭐야 이거 사실은 오해야. 죽지는 않았어. 근데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더 원통한 거지 유충렬이. 그 죽음을 절분히 원통하고 분하게 여겨 통곡하면서 여쭈대. 소장은 천자 앞에서 장수인 자신을 낮추는 말이에요. 낮추는 말. 소장은 정원주부 유심의 아들 충렬입니다. 주류 개걸하여 두루 떠돌아다니며 벌어서 먹어. 뭐야 거지로 살았단 얘기야. 만리 밖에 있다가 아비 원수를 갚으려고 여기 잠깐 왔는데 폐하 누구? 천자 정한담에게 곰핍하심 뭐야 고단한 일은 몽중이로소이다. 정말 꿈밖입니다. 이런 얘기야. 꿈속 같았습니다. 뜻밖입니다. 저는 사실은 정한담에게 원수를 갚으려고 왔는데 당신이 이런 일을 다 겪고 있는 줄은 몰랐어요. 정말 뜻밖이네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 이렇게 말하는 걸까? 뒤에 나와. 전일에 과거에
정한담은 충신이라고 하시더니 충신도 역적이 되나이까? 당신이 정한담 충신이라고 하고 우리 아버지랑 우리 장인어른 간신이라고 역적이라고 내쫓았잖아요. 근데 그 정한담이 역적이네? 충신이 어떻게 역적이 돼요? 이렇게 말하는 거야. 뭐야? 비꼬는 거지. 천자의 어리석음을 비꼬는 어조입니다. 그놈의 말을 듣고 그놈이 누구? 정한담. 자꾸 연결하는 거야. 앞에 누군 구체적인 인물로. 충신 누구? 유심과 강희주. 어디 있어요? 자, 여기 한번 저거 그냥 유심. 자기 아버지, 자기 장인 강희주. 원찮아요. 먼 곳으로 귀향을 보내 죽이고 이런 환란을 만나시니 천지가 아득하고 일월이 무강하옵니다. 뭐야? 과장법이야. 어떻게 하늘과 땅이 까매지고 1월이 해와 달이 무광, 빛을 잃었습니다. 라는 표현은 가능하진 않은 거죠. 과장법입니다. 효과 뭡니까? 유충렬에 정말 억울하고 비통한 심정을 부각하는 거죠. 아니, 우리 아버지랑 장인은 그렇게 죽여놓고 정말 정한담에게 지금 또 당하고 있어. 진짜 내가 진짜 못 살겠어. 막 이러고 있는 중인 거지. 유충렬이. 셀피 통곡하며 머리를 땅에 두드리니 산천초목도 슬퍼하며 만진 중에 낙루 아니할 리 없더라. 낙루는 눈물을 떨어뜨리다는 뜻이야. 만재는 진에 있는 모든 이들. 산천초목이 슬퍼할 뿐더러 그 진영 안에 있는 모든 군인들이 모두 다 눈물을 막 뿌렸다는 거야. 얼마나 비통했겠어요. 그죠? 생각을 해보면 전쟁에 지고 천자가 막 정한담을 막 충신이라고 막 옹호하고 감싸고 그러다가 결국 충신들은 다 유배 보내놓고 천자는 이런 꼴을 당했고 그거를 굳이 막 끄집어서 막 찔러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유충렬이 그러면서 막 우니까 같이 막 다 울고 있는 거지. 그런 상황이 그려졌습니다. 천자가 이 말을 듣고 후회해도 돌이킬 방법이 없잖아. 할 말이 없어 우두커니 앉았더라. 더라도 뭐라고? 문어체 표지입니다. 문어체에만 나오는 종결 형태인 거야. 네. 그렇게 할 말이 없어서 정말 민망하고 부끄러워가지고 말도 못하고 그냥 있었던 거죠. 그때 태자가 천자 아들이네. 큰아들이죠. 천자의 아들이 적진에 잡혀갔었어. 그러다가 본진에서 문걸이 배임을 보고, 본진은 적진이죠. 적진에서 문걸 누구? 유충렬이 죽였죠. 배임을 보고 탈신도주했대. 몸을 삐쳐서 달아난 거지. 태자가. 근데 거기서 이렇게 적진에서 달아나서 온 겁니다. 문걸이 막 죽임을 당해가지고 거기가 막 정신이 없었을 거야. 그때 이제 자기 몰래 도망온 거죠. 그리고 황상 곁에 앉았었어. 황상이 누구야? 천자잖아. 그러다가 충렬의 말을 듣고 버선발로 내려와서 충렬의 손을 탁 잡는 거죠. 사실은 이 황제의 태자 아들 이후에 천자가 될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일은 극히 드물어. 근데 한 거야. 막 급하니까. 그래서 막 내려와가지고 막 이 신발도 안 신고 막 내려와가지고 충렬의 손을 탁 잡는 겁니다. 행동의 주체 누구였다고? 태자였다고. 왜 이렇게 급하게 행동하고 있다고? 천자를 원망하는 충렬을 설득해야 되니까. 막 마음이 급해가지고 버선발로 내려와가지고 손을 푹 잡은 거죠. 경이 이게 웬 말인가? 경 누구 가리키는 표현? 유충렬 가리키는 표현. 당신이 한 말 이게 무슨 말인가? 옛날에 주성왕도 관체의 말을 듣고 주공을 의심하다가 회가 자책하여 성군이 되었으니 충신이 다 죽기는 막비 천운이라. 여기까지만 좀 봅시다. 여기까지만. 자, 여기까지. 자, 옛날 중국고사 인용 부분입니다. 중국의 옛날 이야기가 인용이 돼요. 근데 보니까 주성왕, 주나라의 성왕, 아주 성스러웠던 위대한 왕, 누구를 맥락, 이 이야기 안에선 누구를 가리켜요? 명예천자를 가리켜. 명예천자 기억하십니다. 요 별표입니다. 주성왕이 관숙과 최숙인데 주공단의 형제로서 난을 일으키다가 피살당했단 말이지. 근데 그 관체의 말을 처음엔 들었어. 누가? 주성왕이.
처음에는 관체를 플러스로 생각을 한 거지. 관숙과 채숙을 플러스로 생각하고 걔네들 말에 혹해가지고 걔네들 말을 들으면서 주공을 의심했대. 주공을, 원래는 충신인데 이 주공을 의심하는 일을 했단 말이야. 주성왕이 그 옛날 이야기를 가지고 오는 거지. 맥락이 다 매칭이 되는 거지. 이렇게 간신을 알아보지 못했던 주성왕은 누구다? 명천자구나. 그치? 그리고 이 관체는 이 주성왕을 막 이렇게 아부떨어가지고 자기 맘대로 하게 만들었던 그런 간신들인데, 이 누군 거야? 이게 이제 정한담, 최일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주공을 의심했다고, 이 주성왕이 처음에. 주공은 충신. 누구? 유심, 강희주. 요렇게 대응 구조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게 했다가 어떻게 했어? 회가자책 무슨 뜻이야? 잘못을 뉘우치고 스스로를 꾸짖었어.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한 거지. 반성한 거지. 그리고 나서 성군이 됐다. 아주 위대한 임금이 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임금이 실수를 해도 나중에 회개하고 반성하고 아주 위대한 그런 임금이 되는 것도 있지 않니? 옛날 이야기를 보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충신이 다 죽은 건 막비천운, 하늘이 정해준 운수아님이 없다. 세상의 모든 일이 운명이다. 그러니까 충신이 죽었는데 그거는 운명이지 않았겠는가, 어쩔 수 없는 운명 때문이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말하기 방식 뭐예요? 중국의 옛날 이야기 고사를 인용해서 자기 논리를 펴고 있는 거죠. 그런 말을 하지 말고 진충 간력하여 충성을 다해 있는 힘을 다 바쳐 황상을 도우시면, 황상 누구? 천자. 도우시면 태산 같은 그 공로는 천하를 반분하고 하해 같은 그 은혜는 풀을 맺어 갚으리라. 태산 같은 그 공로는, 하해 같은 그 은혜는, 여러분 뭐 대구 나온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태산 같은, 하해 같은, 큰 산 같은 업적, 직윤의 연결어를 사용해서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이어주는 그런 직유법 쓰였습니다. 큰 산과 같은 그 업적은 천하를 반분하고 네가 구해주기만 한다면 땅을 반씩 가르자. 그 정도로 나 고맙다, 그 얘기지. 하해 같은, 바다 같은 은혜는 풀을 맺어 갚으리라. 풀을 맺어 갚으리라. 한자성어를 그대로 풀어놓은 거죠, 여러분. 결초본, 죽어서도 은혜를 잊지 않겠다라는 얘기인 거죠. 자, 표현법 제규법과 대구법을 써서 태자의 진심 어린 격려와 다급함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제발 좀 도와달라. 제발 우리를 좀 도와주면 내가 정말 그 은혜를 잊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자, 태자의 대사가 길게 인용이 됐는데 그 대사에 나타난 태도를 정리해 봅시다. 고사 인용하면서 충렬의 부친인 유심의 억울함을 인정하면서 반성. 뭘 통해? 이 주성왕 이야기를 통해서 야, 우리가 충분히 반성하고 있어, 이런 얘기를 했다, 그 얘기야. 두 번째, 충신들의 죽음이 하늘의 뜻. 충신이 다 죽기는 막비천운이다, 이렇게 말했잖아. 그래서 이거는 운명에 따른 일이라 어쩔 수가 없어. 충렬의 원한을 풀려고 했어. 천자 개인의 그런 실수는 아니었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위험에 처할 그런 운명이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얘기한 거지. 이해되셨죠? 마지막, 공을 세우면 크게 보답하겠다고 말하면서 설득을 한 거죠. 태자가. 충렬이 울음을 그치고 태자의 상을 봤어. 태자의 얼굴을 본 겁니다. 울음을 그치고 태자의 얼굴을 이렇게, 태자가 길게 말을 하니까 저 사람 누군가 이렇게 딱 봤겠죠. 얼굴을 보니까 천자의 기상이 분명하고, 와, 태자를 보니까 위대한 임금이 될 사람인 게 보이는 거야. 충렬의 눈에. 일대 성군이 될 듯하여 투구를 벗어 땅에 놓고, 지금의 천자는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근데 그 천자의 아들이 자기가 봤을 때 이 사람 성군이 될 사람인 거지. 너무 괜찮은 임금인 거지. 그래서 천자의 앞에, 이건 누구야? 태자 아니야? 지금 현재 이 천자지? 천자 앞에 사죄. 충렬의 태도 변화가 나타난 거죠.
이유 뭐예요? 태자가 훌륭한 성군이 될 것임을 알아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태자 그 천자 앞에서 죄를 물어서 가로되 소장이 누구 가리킨다고? 유충렬 제가 이러는 거죠. 제가 아비의 죽음을 한탄해 분심이 분한 마음이 있어서 격절한 말이 격렬하고 절실한 말씀을 폐하 앞에 아뢰었으니 아까 무슨 말 했어? 아니 충신이 역적이 되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막 비꼬고 막 그랬잖아. 그 말을 말하는 거야. 그 제 말이 좀 너무 격렬했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 죄사 무석이라 죄가 무거워서 죽여도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죠. 소장이 죽사온들 폐하를 돕지 않으냐. 그러니까 제가 죽기를 무릅쓰고 제 목숨을 걸고 폐하를 돕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지. 천자가 충렬의 말을 듣고 친히 계단 아래로 내려와서 투구를 씌워주고 손을 잡으면서 뭐야 굉장히 고맙고 존경한다. 나 당신 너무 고마워. 뭐 이러는 거죠. 하는 말이 과인은 보지 말고 그대 선조가 창건하던 일을 생각하여 나라를 도와주면 태자가 하던 말대로 그대 공을 갚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과인은 보지 말고 과인은 천자가 스스로를 일컫는 말이에요. 나는 보지 말고 무슨 말이야? 내 지난 잘못은 좀 생각하지 말고 그런 얘기야. 일단은 내 그 부족함은 더 이상 생각하지 말고 그대의 선조 유심 가문, 유충렬 가문이 창건하던 일, 나라를 세우던 일. 그러니까 이 가문이 왜 이렇게 이 명나라에 엄청나게 명망 있는 가문인지 알겠다. 이 대대로 나라를 세우는 공신이었던 거지. 공이 큰 신하였던 거죠. 그 나라 개국할 때 나라가 세워질 때 그 나라를 세운 첫 왕을 도왔던 그런 신하들 집안인 거야. 신하 집안인 거야. 그러니까 대대로 아주 부자의 엄청난 권력을 소유한 집안이 유심 가문이었던 거죠. 고귀한 혈통을 타고난 거지 유충렬이. 그래서 이해되시죠? 그랬던 걸 생각하고 니네 조상이 세운 나라잖아. 그걸 생각하고 이 나라를 좀 도와다오. 이렇게 부탁을 한 거죠. 충렬이 명을 주의 깊게 듣고 물러나와 장수가 올라가서 명령하거나 지휘하던 그 높은 이렇게 무대 같은 데죠. 거기에 올라가서 군사를 총독 모두 살펴보니까 피병장졸이 피로하고 병든 장수와 군졸 오합지졸들이네. 까마귀 무리들처럼 별 볼 일 없는 군사들만 남아있는 거야. 전쟁을 치르고 나서. 명나라 완전히 지는 상황이었던 거지. 불과 200명 뿐인 거지. 천자가 3층단에 높이 앉아 하늘께 제사하고 임금이 병마를 통솔하는 장수에게 친히 주는 검이에요. 이 임금을 끌어내어 충렬을 주신 후에 대장 사명기는 뭐라고? 군대를 지휘하는 데 쓰는 깃발에 친필로 쓰시기를 대명궁 명나라 대사마 뭐라고? 병조판서라고. 병조판서 뭐야? 군대 우두머리. 총사령관이지. 도원수 전쟁이 났을 때 군무를 총괄하던 임시 무관 벼슬입니다. 도원수 대원수라고도 하는 총사령관 이에요. 그래서 병조판서다 그러면 그냥 전쟁과 무관하게 군대의 관리, 군대를 다스리는, 군대를 총괄하고 온갖 그 전쟁과 관련된 준비를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이제 원래 재상들 중에 병조판서잖아요. 병조판서 나라 안에서는 그런 병조판서고 전쟁이 탁 일어나면 총사령관을 세우는데 그걸 뭐라 그런다? 대원수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두 직을 다 주는 거지. 유충렬에게 병조판서의 직도 주고 대원수의 직도 줍니다. 그렇게 주면서 유충렬이다 이렇게 써줘요. 천자가 직접 글을 써주는 거죠. 그래서 원수가 은혜에 천자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받는 거야. 그리고 진법을
전투를 수행하려면 막 옛날에는 진을 이렇게 짰잖아. 뭐 화객진이다 뭐 이런 거 짰었잖아요. 그렇게 진을 시험을 하고 있는데 장사 일자진 한 줄로 길게 일자 모양으로 버리는 진법이래요. 그거를 쳐서 두미 머리랑 꼬리를 상합하게 서로 결합하게 머리와 꼬리가 서로 만나 결합하게 하고 이렇게 진을 자기가 이렇게 너네는 이쪽으로 움직여라. 니는 저쪽으로 움직여라 이래가지고 이렇게 뭐 만든 거야. 그리고 군중에게 군대에 호령을 하되 남북의 적병이 억만병이라도 나 혼자 감당하려니와 야 너네 나서지 마. 너희들은 어떻게 해라. 내가 이렇게 짜준 그 진 그대로 서 있어. 움직이지 마. 이렇게 말한 거지. 지금 만들어 놓은 진법을 흐트리지 말아라. 내가 다 상대할 거다. 충렬의 영웅성을 부각하는 겁니다. 그냥 억만 명이라도 내가 다 죽일 수 있대. 영웅이 영웅성을 비범한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대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을 때 이적의 적진 중에서 문걸의 죽음을 보고 일진이 진동하여 서로 나와 싸우려 했다. 여러분 이 오랑캐 이 오랑캐 적의 그 적군이죠. 적군 중에서 정문걸이 죽었잖아. 어떻게 했어 아까? 충렬이 목을 탁 빼서 탁 들고 가버렸잖아. 그래가지고 그 진영 안이 그 군대 안이 막 난리가 나고 원수를 갚겠다 막 이러면서 뛰쳐나오려고 하고 있었단 얘기야. 알려주는 정보 뭐예요? 정한담 일파는 아직 유충렬의 영웅성을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서로 싸우겠다고 막 이러고 있는 중인 거지. 삼군대장인 최일기가 정한담의 옆에 있는 그 조력자잖아. 그 최일기가 분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높은 음갑에 백금 투구를 쓰고 장창대검을 좌우에 갈라들고 적재말을 체질하여 나는 듯이 달려들며 외쳤어. 적장 유충렬아 네가 아직 미거하여 철이 없어서 남북 강병 억만군을 능렬히 깔보고 생각하니 바삐나 죽어보라. 야 너 감히 우리한테 덤볐어. 너 죽었어. 뭐 이러면서 달려가는 거지. 최일기가. 원수가 장대에 그 무대 위에 이렇게 올라가 있다가 최일기가 온다는 말을 듣고서 바삐 나와서 그 소리에 응하여 정한담은 어디 가고 너만 어찌 나왔느냐 아는 거지. 정한담 최일기가 자기 아버지 날리고 자기 죽이려고 그렇게 불지르고 이랬던 인물들이라는 걸 알고 있죠. 너 정한담 어디 가고 너만 나왔어 이러는 거야. 최일기한테. 너희 두 놈의 간을 내어서 우와우 우리 부모 영희 전에 제대하고 드리리라. 너 이 찢어 발겨서 내가 간을 꺼내가지고 정한담 최일기 니놈 둘의 간을 우리 부모님 제사할 때 그 위에 올릴 거야. 우리 엄마도 돌아가시고 사실은 두 분 다 살아계신데 이렇게 오해하고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함성을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들어 장성검이 번듯하여 일기 가진 장창대검이 편편파세. 뭐야 이렇게 최일기가 장검을 들고 있었는데 장성검을 촥촥 하니까 그 큰 최일기의 칼이 그냥 촥 파편이 돼서 흩어져 버리는 거지. 최일기가 대경 깜짝 놀라서 철퇴로 이게 왜 이렇게 동그러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막 이렇게 돌리면서 이렇게 공격하는 그런 거 있잖아. 그걸로 치려고 하는데 원수의 몸이 보이지 않았어. 유충렬의 영웅성을 부각하는 거죠. 몸이 안 보일 정도로 싸우는 거야. 그래야 최일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지. 철퇴로 치려면 몸이 보여야 되잖아. 안 보이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는 거야. 적진 중에서 옥관도사 뭐였죠? 누구였죠? 정한담의 최일기의 조력자였잖아. 아까 스토리에 뭐 있었어. 빨리 그 어린 충렬을 죽이지 않으면 참 두렵다 이렇게 얘기했던 그 사람이잖아요. 그 도사가 싸움을 구경하고 있다가 너무 깜짝 놀라는 거야. 쟁을 막 쳐. 그래가지고 일기가 도망 나와요. 본진에 돌아와서 정신을 잃어버려요. 이렇게 유충렬이 막 그 막강한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대목으로 본문이 끝이 났습니다. 뒷부분 줄거리를 보시면요. 충렬이 정한담 일파의 갖은 계략에도 불구하고 싸움에서 승리를 거듭하고 결국 정한담을 처형합니다. 그리고 충렬이 뭐가 됐어? 호황에게 잡혀간 황후와 태후 등을 구하고 헤어졌던 가족과도 상봉하면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으로 해피 엔딩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 결국 위기에 처했던 국가 공동체와 가문 공동체를 함께 회복시키는 이야기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유충렬의 영웅적 행위를 통해 실세, 여러분, 실세는 세력을
잃다라는 뜻이야. 세력을 잃어버렸던 가문이 영광을 회복하는 이야기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국가가 살아나면서 세력을 잃었던 그 가문도 다시 영광을 회복하기 때문에 그 조선 후기 당시에 몰락한 가문들이 되게 많았단 말이지. 전쟁을 치르면서. 근데 그 몰락한 양반 가문들의 권력 회복 의지가 이런 소설류들에 담겨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참 긴 본문이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고생 많으셨어요. 선생님이랑 같이 이 부분 주제는 좀 같이 정리하자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이 주제를 선생님이 여기다가 어디다가 여기다가 적어놨던 거 요것만 한 번만 정리하고 갑시다. 저 그 마무리 부분 때문에 여러분 작품의 주제의식이 충렬이 위기 전 나라를 구했어. 국가 공동체의 회복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 주제가 뭐로 가는 거야? 충으로 가, 충으로. 근데 두 번째, 이게 이제 표면의 주제라면, 표면적인 주제라면, 두 번째는 뭐냐면 충렬의 신분이 거지처럼 그렇게 떠돌았던 아이였잖아. 그런데 신분이 상승해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으로 끝나거든요. 요거는 몰락한 계층의, 몰락한 양반의 권력 회복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는 거죠. 요게 이면의 주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조선 후기 당시에 몰락한 양반 가문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뭐 간신들의 모략에 의해서 가문이 몰락하기도 하고 전쟁통이 몰락하기도 하고 이런 양반 가문들이 꽤 있었단 말이지. 그 양반 가문들의 다시 그 힘을 회복하고 싶은 열망 이런 것들을 대리만족시켜주는 소설이 바로 뭐였다? 유충렬전이었다. 이면의 주제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겠다라고까지 여러분 주제까지 같이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중요한 내용들 굉장히 많았고요. 이 소설을 정말 내가 100% 이해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마 고전소설 독해가 한결 더 쉬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물 평가르기 하시고요. 그리고 누가 누군지 잘 잡으시고요. 영웅일대기 구조 잡으시고요. 천상계와 지상계의 이원적 공간 구도라는 거, 적강화소라는 거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 잘 정리하면서 고전 소설에 대한 좀 독해력을 높이는 그런 계기로 삼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